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0.31% 하락해서 243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약 0.35% 하락했죠. 그래서 89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한때는 9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막판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9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죠. 자,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5%, 현대모비스는 약 3.6%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대형주 중에 제일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LG화학과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다른 흐름이 없었는데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무려 5.3%의 큰 하락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70만원도 깨지게 되었죠. 제가 LG화학에 대한 생각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늘 그렇듯이 오늘도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오랜만에 오늘은 쉬어가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늘 18만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본다면 세트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LG화학 오늘 장 막판에 큰 급락이 나왔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대차 관련된 내용들하고, 두 번째로 LG화학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오늘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좋은 움직임이 이어졌거든요. 사실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호재성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수소 연료전지 첫 해외 수출. 기존에는 부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완성차, 수소 트럭이죠, 스위스에 수출했었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제작한 수소 연료전지를 처음으로 스위스에 수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이 되었고, 오늘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보자면 지금 니콜라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증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니콜라 사기 보고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니콜라의 기술력이 과장되었다,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실제로 과장되었는지, 이 점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높고 즉각적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한 현대차에 대해서 세계 시장이 더욱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의 수소트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북미 지역이죠. 북미 지역에도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던 만큼 오히려 니콜라가 휘청일 때마다 현대차는 수소차와 관련한 더욱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오늘 거의 장 끝나기 30분 전인가요? 이때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5% 이상의 큰 낙폭이 나왔거든요. 자, 사실 배터리 부분의 분사 추진은 작년부터 올해 초, 중순 꾸준히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17일날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계획과 방식,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은 17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업을 분할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인적 분할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적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LG화학에서 추진 중인 것은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하나의 회사를 아예 다른 회사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로 쪼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적 분할로 우리가 추진하게 된다면 LG화학과 LG전지, 가칭이죠.
분사 비율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분도 LG화학과 LG전지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 지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LG화학의 지분을 1000만원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LG전지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시켰고 오늘 장 막판에 투매로 이어지게끔 연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얼셀, 유상증자도 목적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분할하는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LG화학이 분사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투자자금 확보. LG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지사업뿐만 아니라 화학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를 보던 사업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2분기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분할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고 화학사업과 배터리 사업 이렇게 기업을 쪼개서 투자 자금을 더욱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기업을 두 개로 나뉘게 될 경우에는 각 개별 기업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R&D 투자라든지 공장 증설 목적으로 분사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분사하는 목적은 투자 자금을 확보해서 글로벌 배터리 사업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늘려나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사하는 게 더욱더 이득이죠. 사업을 키울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입지도 굳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와 같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LG화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회사로 속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한 다리를 건너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작용이 되어서 오늘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하락할 만한 재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적 분할로 진행이 되었는데 LG화학하고 LG하우시스 이 두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이런 선례들을 봤을 때는 과연 부정적으로 볼 부분인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과 계획,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17일 내일이죠.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결국에는 분할하는 목적이 투자를 위한 것이라면 단기적인 낙폭은 있을 수 있대 이 부분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사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신규 상장할 종목들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조금 빼먹었던 내용들이 있고 부연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상장을 하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시가총액은 약 3조 5천억에서 4조 6천억 이 사이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상장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이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5조 6천억에서 8조 6천억으로 빅히트보다 조금 높죠.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빅히트의 지분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분구조를 살펴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넷마블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용 고압 트랜스를 생산하는 DP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분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DPC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은 단연코 넷마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다양한 알짜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 어우러져서 시가총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제가 빅히트 지분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뱅크 지분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상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분을 가진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내년 초쯤에
상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빅히트를 통해서 한번 카카오뱅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인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은 모 회사죠? 카카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세 번째는 KB금융, 네 번째는 어제 설명드린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순서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카카오, KB금융, 한국금융지주, 넷마블, 예스24 이렇게 5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하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카카오는 33조, KB금융은 약 15조.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기 직전까지 많은 이슈들이 나온다고 해도 수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넷마블처럼 다이나믹한 흐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 한국금융지주하고 넷마블, 예스24 이렇게 3개의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히트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정말로 이 상장했던 폭이 단순히 빅히트의 상장 이슈로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까지 더해져서 올라간 것인지 이 점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넷마블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재무구조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쉽게 날아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의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국금융지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4.9%밖에 안 되지만 여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국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지분 4.9%와 손자회사를 통한 밸류자산 28.6%까지 더해져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 한국금융지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거든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 구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재무구조와 지분율 그리고 시가총액도 약 4조 원대로 그렇게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반대로 그렇게 높다고도 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관심을 가져보기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아요.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빅히트는 약 3조 5천억에서 4조 6천억 원, 이 사이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조 6천억까지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상장이 된다면 실제 시가총액은 이보다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SK바이오팜도 그랬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랬고,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프리미엄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이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10조가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약 4.9%의 지분과 28.6%의 밸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빅히트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또 이어서 빅히트의 2대 주주 넷마블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상장될 카카오뱅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도 될 수 있고 좋은 투자 포인트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국금융지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폭이 크게 나왔다가 많이 밀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적절한 타점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좋지 못한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황금선이라고 하죠.
이 황금선하고 계류율이 커진다면 투자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계류율이 조금 좁혀졌을 때 이때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은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21선, 21선과 계류율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21선을 깨고 내려간 뒤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크래프톤. 게임 업종이거든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임 종목으로 배틀그라운드라고 줄여서 배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처럼 아직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내년 초에 상장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게임 종목 중에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4개의 기업이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우리가 대장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카카오게임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매출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압도적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하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약 10조 정도로 시가총액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상장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잠깐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전체 매출 비중이 해외에서 약 93.8%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국내보다 해외 비중이 상당하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상장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크래프톤 기업이 상장됨에 따라서 관련 지분을 가진 종목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투자 방법도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